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좀 힘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절상인 건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좀 좀 우울하게 힘없이 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방송을 만들자니 또 시간이 없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뭐 피곤한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오늘 켰는데요. 뉴스가 굉장히 뭐 일주일 동안 뉴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기사를 보니까 캐나다 주택 구매력이 41년 만에 곤두박질 쳤다. 그러니까 주택 구입 능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 55.2%로 치솟았다. 그러니까 저는 주택 구입 능력 지수니까 이게 높으면 높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말이 영어라서 그런지 좀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숫자가 높으면 좀 안 좋은 거다. 그 주요 요인으로는 고금리에 금리가 너무 높죠. 그리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높은 수요가 있는데 이건 다 아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높은 수요가 있고 근데 공급이 부족하다. 제가 볼 땐 이게 좀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비싸고 금리가 높은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수요는 여전히 높고 공급이 부족하다. 여기 관련된 기사가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다 찾지는 않고 몇 가지만 찾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말로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41년 만에 집 사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난해보다도 무려 5.5%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최악인 게 1982년 이후로 최악의 지금 숫자가 나왔대요. 그만큼 집값은 높고 금리는 높고 사람이 집 사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게 지금 55.2%를 했잖아요. 그 50%를 넘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3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거의 지금 20%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팬데믹 이전에는 BC주가 집 사기가 좋았나? 제가 원래는 팬데믹 이전에 이제 알버타 살다가 캘거리 살다가 BC주로 이사 오려고 이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당연히 팬데믹 이전에 많이 집값을 봤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볼 때만 해도 BC주 집값은 좀 미친 집값이었어요. 아니 이 값을 주고 세상에 그때 캘거리 같은 경우는 타운홈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30만 불이 안 되거나 30만 불 조금 넘었는데 그런 집들이 BC주 오니까 막 60만 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집값이 2배 정도 되니까 집을 못 사지. 저 어떻게 사 했는데 지금은 그런 집값들이 원밀리언에 지금 육박하거나 넘거나 그죠? 썰이나 랭리나 가야 좀 80만 불, 90만 불 때 뭐 그 정도 사는 거지. 뭐 저기 강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죠? 밴쿠버는 그렇다고 쳐도 뭐 버나비나 코키틀라만 해도 다 원밀리언 웬만하면 평균 집값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비쌌지만 사실 지금은 비싸고 더 비싼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중앙은행이 분석한 겁니다. 자, 인구 증가에 따른 높은 수요와 주택 시장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이 소득 부족, 그러니까 가계 소득 증가를 넘어서 버렸다.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우리 가계 소득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증가했어요. 근데 문제는 인구 증가가 더 빠르고 주택 수요가 훨씬 더 강하고 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집값이 비싸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가 너무너무 비싸요.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집값 생각보다 이게 막 시원시원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모르겠어요. 1년 뒤에 올지 2년 뒤에 3년 뒤에 올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진짜 걱정을 해요. 집값이 한 번 더 점프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BC주가 이런 거 저도 아는데 뭐 정치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주정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고요. 단기 임대를 규제하고 에어비앤비의 철퇴를 내리고 역세권의 조닝을 변경하는 거 쉽게 해줘서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라이즈들을 뭐 그 버스 정거장 옆에나 아니면은 그 스카이트레인 옆에 뭐 세울 수 있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밀도
주택을 만들 수 있게 막 해서 집 하나에 또 뭐 조닝을 바꿔줘서 4개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10년 동안에 뭐 하여간 20만 호 이상, 21만에서 29만, 거의 30만 호죠,를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밴쿠버는 아닙니다. BC 전체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엄청나게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발표는 발표일 뿐, 네, 현실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로서 10년 동안이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저기 이비 여기 프리미어가 얼마 동안 할지, 이 다음 정권은 또 누가 될지, 이게 정치권의 선택이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다? 주택 공급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BC주에 목조 건물 층수를 제한을 완화해서 현재는 12층이었대요. 저는 5층, 6층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무려 12층. 그러니까 목조로, 콘크리트 말고 목조로 지을 수 있는 게 18층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여기 BCIT 가보시면, 제가 이제 아들이 BCIT를 다녀가지고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엄청 큰 하이라이즈를 나무로 짓는다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이 기사가 여기 났네요, 보니까. 어쨌든 근데 나무로 져서 저기 공법이 하이라이즈를 지을 수 있는 공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보다 일단 기분이 그렇잖아요. 나무면 불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어쨌든 나무보단 콘크리트가 낫다, 그죠? 콘크리트 두께도 작은 거보단 두꺼운 게 낫다. 옛날 집들이 콘크리트를 두껍게 막 단단하게 졌잖아요. 점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얇으면서도 튼튼하게 짓고, 현재로서는 이제 나무로도 하이라이즈 18층짜리를 지을 수 있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옛날 건물이 좀 더 튼튼하고 좋다. 그러니까 이건 뭐 딴 게 아니에요. 어쨌든 목조 건물로 콘크리트 지면 비싸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뭐 탄소 배출도 많이 되고, 나무라면 좋지 않냐. 그래서 어쨌든 나무로 빨리빨리 좀 가격도 저렴하게 하이라이즈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택 공급이 지금 얘기 나왔지만 굉장히 주택 공급이 지금 힘들다. 그리고 BC주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하려고 뭔가 발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결국 눈에 보이는, 가시권에 보이는 건 뭐다?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 인구는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저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택 가격이 지금 경제 상황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상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는데, 금리도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금리도 이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리고 시사하기를, 파월이 직접 시사한 건 아니고 이제 점도표가 공개됐잖아요. 내년에는 3차례 정도 인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된다는 건 아니고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인하가 나올 정도로 지금 경기는 힘들어지고 있고, 물가는 둔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점점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태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거 정말 그 정치인들도 관련돼 있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전에 이제 풀어줌으로써 경기를 좀 부양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5.2%에서 5.5%인데 앞으로 1년 동안 0.75%, 그러니까 0.25가 3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이때쯤이면 아마 4.6%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딴 게 아니고 이제 점도표가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중간값을 많은 여기 이제 연방 의원들인 거죠. 전문가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똑똑한 분들, 뭐 대부분 교수하시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완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내년쯤에는 한 4.6%, 그러니까 0.2%에서 3번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는 어렵고 어쩌고 얘기하지만 인구 증가 빠르고 수요는 높고 공급은 적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불확실성까지 없어지기 시작하면 최소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예상을 하는데, 수요가 이렇게 많은 밴쿠버에서는 좀 오르지 않을까? 최소한 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캐나다 봅시다. 캐나다의 모기지 레이트는 볼까요? 이거는 BCREA에서, 그러니까 BC주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 4쿼터에 있잖아요, 그죠? 4분기에 보면은 6.9%,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즘에 변동금리 하면 정말 비싸고 6.5,
3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보다 이제 또 제2금융가면 뭐 5.9, 6.0 이렇게 봤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6.9%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내년에 1분기 되면 아까 미국은 0.75% 떨어질 것 같다 예측을 했는데 캐나다는 1%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도 5.9%라고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근데 저거보다 더 낮은 거니까 어쨌든 고정은 또 이렇게 좀 떨어져도 역전하는 구간이 또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캐나다도 어쨌든 1% 정도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은행에서는 1.5% 떨어질 것 같다 예측을 굉장히 좀 어그리시브하게 한 데도 있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는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뭐 주택 구매하기는 BC주는 좀 역사상 최악에 왔지만 그러면 사실 집값이 좀 시원시원하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경기도 어려운데 금리도 높고. 그렇지 않다라는 건 참 밴쿠버는 제가 요즘 많이 보는 게 밴쿠버 역사에 대해서 재밌어가지고 보고 있어요. 제가 전공을 역사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역사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밌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악의 상황이 왔지만 그래도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 수요가 그만큼 높은 도시고 밴쿠버는 아주 옛날부터 개발이 도시가 됐어요. 그만큼 도시가 있을 만한 장소였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는데 인구는 늘어나고 하다 보니 집값이 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시간이 좀 흐르면 점프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오래간만에 켰는데 이상하고요. 또 내일부터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